하루에도 수백 개씩 쏟아지는 경제 뉴스들. 복잡하고 재미없고 깊이가 없어서 실망하셨습니까? 복잡한 건 쉽게, 쉬운 건 재밌게, 재밌는 건 깊게 전해드립니다. 언더스탠딩. 유튜브에서 언더스탠딩을 검색하세요. 예, 조금 늦었습니다. 네. 어른들을 위한 교육 방송, 못 배운 분들의 한이 맺힌 분들을 위한 사회복지형 성인용 교육방송. 네, 못 배운 분들이라고 하니까 좀 어감이 그런 것 같아요. 배운 분들을 위한이라고 할까요? 배운 분들? 더 배우고 싶은 분들. 더 배우고 싶은 분들을 위한 언더스탠딩입니다. 예. 네. 무료로 방송할 때 잘 들어두자. 네, 이 프로는 반성의 시간은 좀 가지셨습니까? 반성? 네. 저하고 가장 어울리지 않는 단어죠. 네. 금손, 반성 이런 거와는 거리가 멉니다. 그런 거 없죠? 네. 아, 진짜 반성이 없어 사람이. 왜 뭐 저에 대한 뭔가 논란이 있습니까? 아니, 없습니다. 없습니다. 안 나오시길래 다들 자성의 시간을 가졌다. 제가요? 네. 저는 그렇게 할 게 없습니다. 하여튼 2% 오셨으니까 네. 2% 없다고 그냥 채팅창에서 2%가 없으니까 까칠한 맛이 없네 뭐 난리던데요? 예, 이런 얘기 해주면 안 되는데 안 그래도 기고만. 그렇죠. 네. 그렇죠. 저 네. 사실 뭐 저희가 하는 이야기들을 예. 이런 주제들을 네. 어디 다른 데 가서도 들을 수는 있습니다. 네. 오늘도 뭐 코픽스 관련한 대출금리 관련한 얘기 뭐 어디 찾아보면 있긴 있을 거예요. 네. 그러나 언더스탠딩처럼 2%만큼 이 얘기를 재밌게 해주는 곳은 없다. 근데 괜히 얘기했어. 어디 가시려면 가봐. 네, 괜히 없다. 얘기했다. 네, 후회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죄송합니다. 자, 오늘은 장순원 기자가 우리 그 금리 얘기, 네. 예, 대출 금리 얘기에 대한 뒷 얘기들 좀 더 해주실 거고요. 네. 이따가는 장순원 기자 건 짧게 듣고 네. 어혜진 오늘은 소장, 어예진 소장님 글로벌 뉴스 얘기들, 뉴스 얘기들을 좀 들을 건데 앞에 장순원 기자가 준비해온 금리 이야기가 짧은 게 아니에요? 이게 뭐 꽤 중요해요. 알겠습니다. 그거 열심히 듣고 그럼 어혜진 네. 소장 얘기 듣겠습니다. 네. 네, 자, 장순원 기자님 모셔보죠. 언더스탠딩의 의외로 꼼꼼한 기자. 꼼꼼하죠. 삐지기도 좀 잘 삐지고. 네. 지난번에 둔촌주공 전문 기자라서 둔촌주공과 관련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네. 댓글들이 좀 까칠하다고. 까칠하죠. 사실은 둔촌주공은 막 예민한 문제이기도 하고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분들이 많아서. 네. 그래서 자기는 이제 둔촌주공 안 하겠다. 진짜? 그럼 어떻게 해? 둔촌주공 할 사람이 없는데. 할 사람이 없잖아요. 제가 한 번만 봐달라고. 네, 네. 있습니다. 장순원 기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오늘은 대출금리 얘기. 예. 예. 대출금리 이야기인데 대출금리 이야기 중에 뭡니까? 왜 이렇게 금리가 많이 오르느냐 그겁니까? 그 코픽스 얘기 네.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네. 코픽스라는 게 이제 은행의 조달 금리를 보여주는 지표인데 그 변동형 주택담보대출의 기준금리 역할을 합니다. 네. 뭐 여기 언더스탠딩 들으시는 분들은 얘기 자주 들으셔서 예. 뭐 그 정도 다 알고 계실 텐데 예. 뭐 크게 보면 신규 코픽스가 있고 신잔의 코픽스라는 게 있는데 네. 최근에 신규 코픽스가 가파르게 올라서 뭐 많이 지금 걱정을 많이 하시잖아요. 새로 이게- 조달한 금리. 예. 예. 이게 왜 이렇게 많이 올랐는지 최근에 기준금리가 오르긴 해도 네. 이거보다 너무 가파르게 올라서 좀 기준금리 오름폭보다 더 올랐어요? 네,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이 올랐는지 왜? 그게 좀 궁금해서 그 부분을 조금 취재를 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신규 코픽스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시니까 예. 저희 금융 당국에서도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묘안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 네, 그런 소식도 하나 좀 전해드리려 합니다. 알겠습니다. 금리를 묘안으로 눌러요? 아니, 그런 거지. 묘안을 짜내봐라는 거였겠지. 묘안을 짜내봐라. 묘안 아닌 걸로도 뭐 잘 누르고 있거든요, 요즘에. 그래요? 네. 금감원은 말만 하면 다 돼요. 그런 얘기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네. 그림 좀 보여주세요. 네, 이게 이제 기준금리하고 코픽스 금리 흐름 추이예요. 네. 최근에 기준금리가 많이 오르긴 했는데 그 1년
그러니까 작년 7월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저기 파란 게 이제 코픽스 신규 코픽스 금리고요. 가운데 있는 회색이 기준금리입니다. 네. 그 아래에 있는 게 신잔액 코픽스 금리입니다. 요 그 신잔액하고 신규 코픽스는 나중에 또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테니까 네. 이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나고 있다 정도로 지금 보시면 요 작년 한 7, 8월만 해도 뭐 거의 큰 차이가 없었는데 네. 최근 1년 사이에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벌어졌지 않습니까? 보통 코픽스 금리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은행권이 시장에서 조달하는 금리인데 네. 그래서 보통 이제 기준금리의 추이를 뭐 대체로 비슷하죠. 폭은 좀 있지만 네. 그 흐름대로 따라갑니다. 근데 지금 보면 기준금리는 작년 8월에 0.75%였는데 지금 2.25%가 됐죠. 네. 1.5% 포인트가 올랐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신규 코픽스를 말씀을 드리는 거는 지금 변동금리 대출의 거의 대부분이 예. 신규 코픽스를 따라가기 때문에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신규 코픽스 같은 경우에는 같은 기간에 그러니까 1년 사이에 0.95%에서 지금 보면 2.9%지 않습니까? 네. 무려 2% 포인트가 뛰었어요. 기준금리가 1.5% 뛰었는데 신규 코픽스는 기준금리보다 훨씬 더 거의 많이 뛰었다. 네, 훨씬 더 많이 뛴 거죠. 저 말은 네. 은행들이 자금 조달하는 금리가 예. 기준금리가 올라가는 것보다 훨씬 비싸게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그렇죠. 이런 뜻이네요. 그렇죠. 그런 네. 말입니다. 예금이자 팍팍 주고 있다는 거죠. 네. 은행채 비싼 금리로 발행하고 있다. 아까 뭐 말씀드렸죠. 그런 왜 이렇게 거네. 많이 올랐냐? 어. 이걸 뭐 정확하게 뭐 때문에 몇 퍼센트가 올랐다라고 발라내기는 사실 쉽지는 않아요. 네. 네, 추정을 할 수 있는데 일단 기준금리 자체가 좀 올랐잖아요. 예. 그래서 뭐 어느 정도 올라가는 건 이해가 되는데 그보다 훨씬 더 큰 폭으로 올랐으니까 특히 이제 7월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5% 올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7월에 좀 오르는 건 맞는데 이 신규 코픽스 보면 7, 8월에 뭐 올라도 너무 많이 오른 거죠. 왜 이렇게 올랐을까? 봤더니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이게 은행의 조달 금리를 이제 보여주는 지표라고 했는데 네. 최근에 은행에서 그 이자를 조금만 줘도 되는 요구불 예금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맡겨두면 수시로 돈을 찾을 수 있는 거의 안 예금. 주는 거. 그 뭐 이자 해봐 0.1% 뭐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네. 그런 요구불 예금이 7월, 8월 들어서 어마어마하게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 은행이 금리를 좀 많이 줘야 하는 정기예금들, 이 정기예금은 지금 거의 대부분 3%대 가까이 넘었을 거예요. 예. 꽤 많은 이제 정기예금이 3%를 넘었으니까 이렇게 많이 줘야 되는 정기예금이 거의 뭐 30조 가까이가 늘었습니다. 그래프를 하나 보여드리면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요걸로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면 정기예금 잔액하고 요구불예금 잔액인데 네. 예. 그 보시면 알겠지만 6월부터 7월 사이에 요구불예금은 거의 26, 7조가 빠졌고 예. 정기예금은 그것도 한 30조 정도 이제 늘었어요. 그러니까 싼 요구불 예금에서 대거 이탈한 자금이 저런 정기예금, 금리가 비싼 정기예금으로 확 갈아타면서 일종의 머니 무브죠. 저런 현상이 벌어지면서 은행 입장에서는 조달 금리가 급격하게 올라갔다. 이런 그렇겠네요. 이런 것들이 이제 예. 코픽스 금리를 기준금리보다 훨씬 더 높게 올리는 요인이 됐다. 네. 이런 설명이 좀 가능할 것 같아요. 왜 정기예금들을 갑자기 많이 했을까요? 수시 입출금에서 돈 빼서 정기예금에 집어넣은 건데 분명히 그 폭이 같으니까 예. 왜 그랬을까요? 일단 말씀드렸듯이 금리를 올렸잖아요. 한국은행이.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리면서 예금 금리가 따라 올라갑니다. 0.1%만 받던 요구불 예금. 사실 요구불 예금이라는 게 이제 쓸 때가 좀 명확하지 않은데 일단 대기성으로 일단 넣어두자 이런 자금들이 많을 텐데 예. 금리가 뭐 3% 가까이 되니까 이제는 정기예금 해도 할만하다. 만족스럽다. 할만하다. 그다음에 또 비슷한 뭐 예금보다는 아니지만 주식이나 이런 거보다 훨씬 더 좀 안전한 이제 채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채권 금리도 당연히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어떤 지점을 넘어갔다 생각하면서 이제 요구불 예금에서 그런 정기예금이나 채권 이런 쪽으로 급격하게 이동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6월달, 7월달 이렇게 많이 7월달에 저만큼 빠졌는데 8월달에도 이런 흐름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고 지금 여기 보시면 그림을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네. 뭐 이제 지금 보여드렸던 아까 그 수치가 여기 좀 정확하게 나오는데 정기예금에서 저원가성 예금에서 38조가 빠지고 정기예금에서 27조나 이제 늘었거든요. 야.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은행들이 이렇게 빠진 돈을 벌충하기 위해서 이제 은행채도 계속 발행하고 있어요. 예. 은행채라는 게 역시 이제 시장 금리를 주면서 조달해 와야 되니까 그런 것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코픽스 금리의 상승 압력을 더 가할 것이다. 앞으로도 당분간은.
게다가 지금 뭐 내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아마 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를 열 텐데 예. 이번 달에 이제 0.25% 포인트 올리는 게 이제 기정사실화돼 있잖아요. 예. 앞으로 해서 뭐 3%까지 올린다고 하고 있고 또 지금 지금 한참 얘기들이 많이 되고 있는데 왜 은행권이 예대 마진 많이 먹는다고 금융 당국에서 이제 압박을 많이 해서 예. 공시도 지금 예대 시작했잖아요. 금리 차가 얼마나 되는지 은행별로 다 공시를 하고 있잖아요. 예. 이런 것 때문에 은행들이 예금 금리도 조금 높이고 대출 금리도 좀 낮추고 뭐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면서 이렇게 이제 코스피의 상승 압력을 계속 주고 있다. 코픽스에 네. 코픽스. 코스피의 상승 압력을 줬으면 얼마나 좋겠어. 아니 또 주가도 많이 떨어지고 하니까 예전에는 그냥 예금 금리 얼마 안 나와도 넣어왔다가 여차하면 주식에 들어가자 하고 그런 대기 자금도 많았겠으나 네. 지금 뭐 그런 기운들이 많이 약해졌으니까 예. 그냥 정기여금에 묶어놓자 3%가 어디냐 뭐 그런 대금 돈들이 많아진 아까 거겠죠. 보여드렸듯이 신규 코픽스 같은 경우에 지금 2.9%잖아요. 이게 이제 앞으로 뭐 기준금리만 해도 0.75% 포인트가 더 올라갈 만큼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 있고 예. 다른 조달 금리도 올라가다 보니까 이 신규 코픽스 금리가 더 오를 것 같다. 그런데 이제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으신 분들 거의 대부분이 이 신규 코픽스의 움직임을 따르도록 지금 이제 약속을 하신 거 돈을 빌리셨거든요. 자네 코픽스나 다른 코픽스로는 별로 안 가입하셨대요? 내가 그거 예전부터 궁금해요. 왜 제가 대출을 안 받아봐서 네. 모르겠습니다만 왜 신규 코픽스 대출을 안 받아봤어요? 안 받아봤습니다. 아 집을 안 사봤구나. 집을 안 사봐서 그래요. 아 왜 신규 코픽스를 기준으로 항상 합니까? 그거를? 이게 이제 조금 그건 좀 차분히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 네. 지금 은행권에서 이제 대출을 빌릴 때 예. 이제 뭐 대출 금리의 기준이라는 게 이제 기준 금리에다가 가상 금리를 더하고 거기서 우대 금리를 빼서 네. 실제로 소비자들이 받는 가계 대출 금리를 내잖아요. 근데 이제 변동 금리 주담대의 경우에 기준 금리를 이제 신규 코픽스를 쓰느냐 네. 아까 말씀드렸던 별로 안 쓰는 신자네 코픽스를 쓰느냐에 쓰느냐에 따라서 이제 많이 달라지는 건데 네. 지금 은행권에서 이 코픽스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냐면 한 두 가지 스타일로 활용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그래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일단 뭐 특정 은행을 거론해서 좀 그런데 일단 국민은행 스타일이 있습니다. 네. 이제 국민은행 스타일은 심플합니다. 그러니까 기준금리에다가 가상금리를 더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뭐 신규 코픽스를 쓰면 예를 들어서 신규 코픽스 금리가 지금 4.44 지금 현재 4.44에서 5.84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신규 코픽스 아까 기준금리 2.9%를 더하고 나머지를 가상금리를 더해서 이제 4.4에서 5.84를 쓰는 네. 거죠. 예. 네, 신자네 코픽스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신자네 코픽스 기준금리가 1.6이라고 했잖아요. 요즘 신자네 코픽스가 1.6이죠. 그렇죠? 예. 네, 신자네 코픽스 금리가 1.6인데 거기다가 가상금리를 한 뭐 2점 몇 %를 붙여서 예. 3.8에서 5.2를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네. 네. 이렇게 하면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신자네 코픽스가 지금 많이 낮잖아요. 신규 코픽스보다 그런 것들을 좀 반영하되 가상금리를 높여서 전체적으로 보면 신규 코픽스보다 신자네 코픽스가 한 0.56% 정도 낮게 이제 책정이 돼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요즘 금리가 오르는 추세니까 네. 신자내금 예전 것까지 반영하는 거니까 당연히 낮겠죠. 네, 요게 이제 보통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형태고요. 네. 두 번째 형태가 신한은행이 하는 형태가 있어요. 네. 그림 잠깐 더 보여주세요. 신한은행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알겠지만 이 신규 코픽스 금리하고 신자네 코픽스 대출 금리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준 금리는 사실 큰 신규를 하든 신자네를 하든 상관이 없는 거고 소비자들이 받는 금리 똑같은 거예요. 대신 이제 가상 금리를 조금 신자네 같은 경우에는 꽤 많이 이제 잡는 거죠.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은 저 금리를 똑같은 금리를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한은행 갔을 때는 처음에는 차이가 없어요. 신자넥을 선택하든 신규를 선택하든 차이가 없는데 네. 다만 저걸 뜯어보면 이제 신규 코픽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은 신규 코픽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2.9%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거기에 가상금리가 1.6%가 붙은 거고
그 밑에 신자네코픽스 같은 경우에는 기준금리가 1.6%고 가산금리가 2.9%가 붙은 형태가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나중에 기준금리가 코픽스 금리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신규 코픽스 금리가 지금보다 0.5%더 올라가고 예. 신자네 코픽스가 0.2%만 올라간다. 그러면 저 대출 금리가 신규 코픽스 같은 경우에는 한 4.9 정도가 되는 거고 5%가 되는 거겠죠. 0.5가 더 붙으니까. 신자네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 조금 낮게 한 4.78 이렇게 이제 차이를 그때부터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보통 저 금리 변동을 6개월에 한 번씩 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차이가 나게 되는데 하여튼 선택하는 시점에서는 차이가 없다. 어떤 걸 선택하더라도 이런 두 가지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은행들이 네. 신자네 코픽스로 변동금 대출 받으세요. 주로 그렇게 권하나 보죠? 비슷하면? 지금은 근데 신규 코픽스가 거의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 비율을 따지면 네. 그 코픽스 기준으로 나간 대출에 그 누적 기준으로 했을 때 신규 코픽스가 88% 정도 되고 대부분 그렇게 네, 신잔액이 한 12% 정도 되니까 거의 뭐 9대 1 정도예요. 안 받아보고 신잔액 말고 잔액 기준도 있잖아요. 근데 잔액 기준은 예전에 이제 통합이 돼갖고 신잔액, 그러니까 같은 기준인데, 그러니까 잔액은 그 전까지 쓰다가 신잔액이 나오면서 지금 안 쓰고 있어요. 다 신자넥. 그러면 네. 신규 코픽스 아니면 신자넥 코픽스. 네, 두 가지 하나네요. 네, 변동은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고 그 외에는 이제 고정 그 5년 혼합형 금리를 선택하는 내 거죠. 생각에 그거 아닐까? 1번 보기 1번 2번이 있는데 1번이 신규 코픽스의 변동 금리를 연동합니다. 2번은 신자넥. 그래서 1번 2번으로 돼 있고 금리가 거의 비슷해요. 하면 1번.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근데 뭘 하는 게 유리한지는 따로 없어요. 소비자 입장에서 네, 신규 코픽스를 기준으로 대출받는 거랑 네, 잔액 코픽스를 기준으로 대출받는 거랑 네. 둘 중에 뭐가 유리하거나 불리한 거는 없습니까? 유령 불량은 있겠죠. 있죠. 이게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특징이 있는 거예요. 유불리가 있는. 유불리가 있다는 건 뭐가 둘 중에 뭐는 좋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 다들 그걸로 하지. 그게 뭔지 모르겠으나 왜 갈라지냐는 거. 그러니까 유불리가 있는 건 그 지점은 있죠. 가산금리의 폭이 높은 것들을 선택하면 네. 나중에 기준금리가 많이 내려가더라도 가산금리 폭이 많잖아요. 예. 그건 계속 따라다니니까 그걸 선택했을 때는 나중에 금리가 낮아지더라도 그 부담이 좀 큰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네. 아, 그러니까 가상금리. 그러니까 결국은 신규 코픽스는 시중의 단기 금리의 변화에 민감하니까 네. 어찌 보면 변덕이 심한 친구. 네. 네. 좋을 때는 되게 친하고 나쁠 때는 금방 삐지는 자식. 음. 그게 신규 코픽스 기준의 대출 금리. 예. 네. 잔액 기준은 좋아도 뭐 그렇고 충청도 스타일이네. 뭐 삐져 뭐 그래도 그냥 그렇고 네. 그냥 그저 그런. 아니 그럼 그렇겠네요. 그럼 좀 그저 그러면 신자네금 예전 것까지 다 반영하니까 좀 천천히 움직이는 뭐 거고. 그렇다는 얘기네요. 네. 신규 코픽스는 그때 금리를 바로 반영하는 애니까 네. 금리가 올라가는 시기에는 이게 장기적으로 금리가 하여튼 계속 올라갈 것 같아. 그럴 때는 천천히 움직이는 애가 날 거고 떨어질 때는 바로바로 반영하는 애가 전반적으로 보면 그게 맞고요. 어. 그 어떤 특정한 시점에 보면 가산금리의 폭이라든지 네. 가산금리의 폭에 따라서 가산금리가 컸을 때 가산금리가 큰 상태에서 기준금리마저 크게 오르면 부담이 훨씬 더 커지는 거죠. 예. 반대로 가산금리가 낮은 상태에서 가입을 했는데 그 금리까지 좀 많이 떨어진다. 아. 그러면 그 부담이 훨씬 더 적고 즉 현실적으로는 가상금리에 따라서 실제로 영향을 더 미친다. 네, 그렇습니다. 그럴 수 있다는 거고 이게 이제 아까 9대 1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게 벌어진 데는 좀 이유가 있어요. 요거 아까 국민은행 걸 잠깐 설명을 드리면 예. 요게 이제 국민은행 대출금리의 요게 국민은행 대출금리의 변화입니다. 네. 그 작년 8월 말 그 신규 코픽스 대출금리랑 신잔액 코픽스 대출금리는 큰 차이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신잔액 코픽스와 신규 코픽스가 그 갭이 많이 벌어지기 시작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신잔액 코픽스가 어떻게 보면 가입을 하면 소비자 입장에서 좀 유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금리가 천천히 오르니까.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그 국민은행 같은 경우에 작년 한 9월부터 12월까지 저 신잔액 코픽스 대출 금리를 팔질 않았어요. 그다음에 이제
네, 현재 지금 다시 팔고 있는데 네. 저 가로친 곳에 보여드린 게 이제 가상금리인데 저 가상금리로 조정을 하는데 저 때 왜 안 팔았냐 하면은 만약에 저 때 팔았으면 아마 소비자들이 신자네 코픽스로 많이 갈아탔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렇죠.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니까. 오른 시기니까. 네, 신자네 코픽스는 당연히 이제 금리가 천천히 오르니까 꽤 괜찮았을 것 같은데 저 때가 어떤 시기였냐면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저 금융당국에서 가계대출 총량 규제를 하던 시기였거든요. 그러면 이제 같은 주택담보대출을 내놔도 그 신자네 기준의 주택담보대출은 금리가 낮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수요가 몰릴 거니까 이 금융당국에서 총량 규제라니까 아마 낮게 책정됐을 신자네 코픽스 대출 금리를 아예 운영을 안 해버린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계속 신규로 몰릴 수밖에 없었던 거고 또 하나가 원래 신잔액이 항상 낮죠. 잔액이 낮죠. 절대 금리는. 절대 금리는 항상 낮은 건 아니겠죠. 만약에 계속 금리가 가파르게 떨어진다면 앞으로 네. 그러면 이제 신잔액 금리는 이제 올라갔다가 천천히 내려올 테고 신규 코픽스 금리는 가파르게 내려올 테니까 언젠간 크로스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항상 그렇게 낮진 않아요. 네. 항상 그런 건 아닌데 그 금리의 움직임에 따라서 저렇게 다른데 그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년에 그 신자네 코픽스가 상당히 소비자들한테 유용했을 그 시점에 네. 신자네 코픽스를 팔지 않았어요. 오. 그리고 뭐 아까 왜? 말씀드렸던 신한은행 같은 경우에 똑같은 금리로 파니까 소비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그 신잔액을 들어갈 수도 없었고 신잔액을 해도 뭐 큰 메리트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작년 연말에는 네. 그러니까 금리가 자꾸 올라가는 추세였는데 네. 누가 봐도 명확하게 금리가 올라가는 추세였어요. 네. 그러면 변동금리 대출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네, 신잔의 코픽스로 선택한 2번 보기 2번 선택하는 게 유리했는데 그렇죠. 그거를 은행에서 네. 보기 2번은 지워버렸다. 그렇죠. 1번으로만 하세요. 네. 우리은행은 1번만 합니다. 우리은행이 있으니까 말씀드려. 우리은행은 사실 여기 이 국민은행 네, 신잔액을 국민은행은 취급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1번만 합니다. 네. 왜 그랬을까요? 잔액 코픽스 취급 안 하는 은행도 있군요. 네, 지금 한 두 군데 아마 우리은행하고 NH는 취급을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래요? 아마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마진하고도 좀 관계가 있는데 네. 이게 이제 은행의 조달 원가라는 건 사실 코픽스와는 뭐 방향은 비슷하지만 그러니까 이 코픽스가 은행의 조달 금리를 완전히 반영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은행마다 다 조달 원가가 다 달라요. 조달 원가가 다르고 이 코픽스 금리에 따라서 이제 거기에 그 금리를 코픽스 금리가 움직이는 폭만큼 붙여서 이제 수익을 얻는 거지 않습니까? 그 은행 입장에서는 조달 원가는 이 코픽스 금리와 직접적인 관계는 없어요. 그래서 그 원가가 있는 상황에서 코픽스 금리가 가파르게 오를 때는 금리가 가파르게 오를 때는 이런 신규 코픽스 금리를 따르는 그 대출 상품을 파는 게 마진 측면에서 훨씬 더 유리합니다. 네. 이해가 잘 모르겠어요. 네. 마진은 네. 둘 다 신규를 파나 잔액 코픽스를 파나 예. 어차피 가상금리를 조정할 수 있다면서요. 네, 그죠? 네. 잔액 코픽스가 마진이 안 남을 것 같으면 네. 가상금리를 좀 더 붙여서 마진이 동일하게 만들어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출발할 때는 그 지점으로 이제 설계를 해서 출발해도 네. 이제 계속 뭐 은행의 조달 원가라는 거 이렇게 움직이고 예. 그 코픽스 금리는 각도를 더 커서 이렇게 움직인다면 은행이 예. 먹을 수 있는 그 마진 차이가 훨씬 커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금리가 빠르게 오를 때는 이런 신규 코픽스 금리 상품을 많이 파는 게 은행 입장에서도 이제 수익을 많이 남기는 방법이거든요. 왜냐하면 변동금리 바로바로 반영이 되니까 네. 내가 조달한 가격이 오른 만큼 네. 대출금리도 바로바로 반영이 되니까 네. 그래서 은행 입장에서는 신규 코픽스에 연동하는 변동금리를 좋아한다. 네. 그럴 수는 있겠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정리해 보면 고객은 신규 코픽스를 기준으로 대출을 받던 잔액 코픽스를 기준으로 대출을 받던 길게 보면 네. 마찬가지인 거예요. 길게 보면 다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길게 보면 잔액 기준 코픽스는 이렇게 움직이고 신규 기준 코픽스는 이렇게 방정맞게 움직이지만 네. 이거와 이거의 합은 같은 거라고요. 네. 마이너스 플러스 같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길게 보면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고객은 어차피 나는 길게 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뭘 선택해든 관계는 없는데 은행은 금리가 이렇게 오르려고 할 때는 신규 코픽스로 하면 처음에는 많이 벌겠죠. 네. 그러나 이 금리라고 하는 게 언제 계속 올라갑니까? 또 네. 내려가죠. 네. 내려갈 때는 적게 벌겠죠. 네. 요때는
에이 이럴 거면 자네코픽스로 권할 걸 하는 때가 오는데 이때는 은행장 바뀔 때잖아요. 그리고 어. 우리나라 이제 그리고 그 말씀이 왔는데 길게 뭐 한 30년 텀으로 보면 그 수익이 그렇게 크게 차이는 그러니까 없을 은행 거예요. 전체로 보면 월파나 똑같고 똑같이 해야 되는데 네. 단기적으로 보면 금리가 오를 게 뻔하면 네. 야 올해는 신규 코픽스 파는 게 올해는 도움이 되지. 물론 그러고 나서 나중에는 뭐 똑같은 경우가 되겠으나 당장 올해 실적을 위해서는 우리가 하자. 뭐 그렇기도 하고 고객이 그렇게 하는 이 거죠. 변동금리형 대출 30년간 유지하는 경우에는 거의 없거든요. 보통 중간에 갚잖아요. 평균 한 4, 5년 정도 유지를 할 텐데 만약에 금리 상승기가 뭐 꽤 그 사이에 중간에 그렇게 온다고 하면 은행 입장에서는 이걸 선택하는 게 훨씬 더 마진이 남는 장사인 거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해됐어요. 죄송합니다. 네.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은행 좀 약간 나쁘네. 근데 뭐 은행이 꼭 나쁘다기보다는 뭐 신자네 코픽스 팔지 못하게 했던 시기도 있고 뭐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뭐 코픽스 신규 코픽스랑 자네 코픽스 비율이 9대 1이 돼버린 거죠. 예. 그랬더니 지금 와서 이제 금융당국이 보기에 금리가 가파르게 오를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규가 훨씬 더 가파르게 오르고 신잔액은 천천히 오르잖아요. 네. 왜 신잔액이 이렇게 비중이 낮으나 이제 부담을 조금이라도 낮추려면 지금 신규보다는 신잔액을 베이스로 하는 주담대를 좀 많이 취급을 해라라고 네. 이제 감독원에서 금융당국에서 뭐 금융이랑 금융감독원에서 둘 다 이제 자료를 냈어요. 그래서 이제 신잔액 코픽스 기준의 금리 대출 상품들을 좀 더 활성화하도록 방안을 내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방안이라는 게 좀 웃긴 게 봤더니 이제 지금 왜 이렇게 많이 신규 코픽스만 많이 팔리냐라고 이렇게 봤더니 이제 고객이 일단 그 신규 코픽스라든지 신잔액 코픽스라든지 이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 자체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특성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해주지 않으니 그러니까 은행이 원하는 걸 제안한다는 거죠. 그렇죠. 이제 예. 은행이 원하는 거 위주로 이제 마케팅을 하다 보니 이렇게 이제 신규가 급격하게 많아지고 신잔액은 되게 쪼그라져 있는 좀 기형적인 상황이다 판단을 하고 이제 설명을 잘해주라는 거예요. 앞으로 팔 때. 감독원의 요구 사항은 신규 코픽스의 특징이 어떤 거고 신잔액 코픽스의 특징이 어떤 건지 잘 이제 설명을 해주면 고객이 판단을 하게 제대로 된 판단을 하도록 네. 이제 그렇게 해달라 네. 뭐 이런 겁니다. 이건 특징을 설명해서 될 건 아니고 네. 앞으로 금리가 어떻게 변할지에 대한 예측도 있어야 단기적으로 앞으로 1년간 금리는 어떨 거다라는 예측이 소비자 머릿속에 있어야 되죠. 설명 다 듣고 나서도 결정을 하죠. 네. 네.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지금 금리가 많이 거의 다 올랐다라고 생각하시면 뭐 신규 코픽스를 받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더 유리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겠죠. 그리고 짧게 빌려 쓰고 갈아탈 거라면 네. 네. 그리고 반대로 이제 금리가 계속 오른다거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제 변동형 중에서도 알겠어요. 이 신잔액을 근데 타거나 아니면 무슨 고정형을 말인지 알겠는데 이런 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은행 입장에서 네. 금리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잖아요. 금리가 어떤 식으로 뭐 지금 좀 더 오를 거라는 예상은 많지만 또 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근데 신규 코픽스를 연동하는 그런 대출 금리가 많으면 지금의 원가를 바로바로 반영하잖아요.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 좀 리스크를 줄이는 일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지금 원가가 늘어나는 부담이 바로바로 대출 금리로 반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훨씬 편한 선택이죠. 나중에 금리에 대한 베팅 없이 어쨌든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바로바로 반영이 되니까 반영된 만큼 대출 금리로 전가한다. 그 은행들이 하기에 쉬운 선택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은행은 사실 변동형 금리 어떤 걸 팔아도 크게 리스크를 질 일이 없죠. 다 반영을 하니까. 뒤에도 반영하고 뭐, 바로도 반영하고 하니까 죄송합니다. 네. 네. 아무튼 소비자가 다 선택할 수 있으면 되는데 네. 제가 고민이었던 건 왜 코픽스가 이렇게 빨리 올라가냐 기준금리보다 더 빨리 네. 그 이유는 다들 이젠 수시 입출금식 요금을 예금에는 예금을 안 하더라. 네. 다 정기예금을 가입하든가 하더라. 네. 그쪽으로 돈이 막 이제 급격하게 이동하다 보니까 생긴 일이다. 네, 은행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조달금리가 가파르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이제 근데 왜 정기예금으로 갈아탔을까라고 하면 네. 앞으로 금리가 올라간다는 생각을 하면 정기예금 가입 안 하겠죠. 앞으로 금리가 더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면 안 하겠죠. 안 하겠죠. 네. 그 말은 지금이 꼭지다. 지금이 이렇게 꼭지다라고 생각하니까 정기예금 가입하셨겠죠. 그럴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7, 8월 달에 그 요구불 네. 예금에서 정기예금, 금리가 상당히 높아져 있던 정기예금으로 돈이 확 네. 쏠려갔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구조군요. 그런 얘기다. 예. 장순원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매크로가 특히 올해 같은 경우가 매크로가 시장을 뒤흔들고 있어요. 올해 상반기 보시면 기업들이 잘 못했다는 얘기 안 나오죠. 드디어 3프로TV에서 오건영 부부장의 경제 강의가 출시됐습니다. 주가가 떨어지면 이유가 뭘까요? 보통 뭐라고 나와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떨어졌다 나와요. 그죠? 금리 인상 우려 때문에 떨어졌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떨어졌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이게 뭐죠? 다 매크로예요. 매크로가 시장을 뒤흔들 때가 있어요. 시절이 태평하면 저 같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들을 필요가 없어요. 편안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는요, 바텀업 보세요. 포인트예요. 근데 시절이 하수상하잖아요. 시절이. 그럼 뭘 보셔야 되죠? 매크로 쪽에서 나오는 아이디어에 조금 더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점. 요걸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프로TV 경제대학 오건영의 경제를 보는 눈 신규 출시 기념 8월 31일까지 얼리버드 특가로 만나보시죠.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댓글을 확인하십시오.